스카이어 서프 타임즈 2023년 11월 3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로서 논점의 바꿔치기 수법 횡행과 분노나 질투, 근심을 자극하는 시청자를 유도하려는 언론이 넘치고 있다. 이런 표현은 일본 기자가 쓴 표현인데요. 일본만이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이런 기분을 느낄 때가 상당히 많아서 부제로 오늘 선택을 해봤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항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요한 국회의원 나쁜 사람들 민생 관심 없고 싸움만. 양길성, 노경무 두 기자의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인터뷰 전문을 소개하는 거였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쭉 그 소제목으로 그 기자들이 땄네요. 소신껏 하라는 얘기 듣고 하자는 것이다. 대통령실 김 대표 지시 받지 않아. 이게 뭐 비서실장인 모양입니다. 생각 달라도 미워 말고 대구서 민주, 광주서 국힘이 당선돼야. 자, 이 지방색을 좀 없애자 그런 얘기 같은데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다 아는데 안 할 수 없는 분위기 만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고 정부는 룰을 지키는지만 지켜보는 역할을 해야지 너무 간섭을 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 같습니다. 박정희 관이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은 관이 아니고 민을 앞세웠었고 한강의 기적을 이룬 위대한 사람이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플레이어가 왜 룰 못 만드나? 혁신위원 출마해도 오케이. 만난 사람은 유창재 정치부장이 만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중도층은 우리를 대표하는 정치인이 없다고 느끼는 것 같다. 홍준표 대구시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만나야 한다고 하고 만나서 혼나고 그러는 것 아닌가. 이 전 대표를 만나면 당신이 만든 당 아니냐 한 수 가르쳐달라고 할 것이다. 혁신이 두 번째 안건은 무엇을 내려놓을 거냐가 주제다. 금요일 3일께 윤곽이 나올 것이다. 오늘이 3일이에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인요한 지도부 중진 윤측근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해야 이런 게 이제 내려놔야 된다는 구체적인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박윤희 기자가 세계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원 숫자 10% 감축. 저는 더 감축해야 된다고 보는데 광역시 제외하고 지방단체 시의회 같은 거 다 없애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오늘 말하자면 발표를 했다 그런 얘기네요. 그리고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저리융자 자금 4조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혜지 기자 동아닷컴에서 그 보도를 했는데 어쨌든 신종 코로나부터 그 시작해가지고 먼저 지급된 재난지원금에 대해 8천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저도 일부 받은 게 있는데 저는 그 대출식으로 받은 건 아닌데 저한테도 돌려달라고 연락이 왔을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큰 돈은 아니었어요. 규모가 작다 보니까 뭐 면제해주겠다면 저도 감사하죠. 뭐 한번 받아먹은 건 있으니까. 또 윤 대통령은 늘어나는 에너지와 원재료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노후화된 냉난방기 6만 400대 교체 지원, 전국민 소비축제 연중 상시 운영, 온누리 상품권 특별할인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노후화된 냉난방기, 난방기면은 보일러까지 포함하는 건가요? 저도 그 보일러가 꽤 오래돼 가지고 그 교체했는데
에너지 그 전략 자금을 구청에서 환급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 거는 전 정부도 그런 거는 또 하고 있었네요. 그것도 감사하죠. 부담을 꼬 조금씩 줄여주는 게 그래서 보일러를 아주 싼 가격에 교체했습니다. 귀뚜라미를 했냐 아니면 경동을 했냐 하는 것은 이제 언급은 회피하겠습니다. 요건 소상공인 대회에서 이렇게 내년에 4조 원을 그 반영하겠다 하면서 뭐 세레머니 같은 거를 뭐 누르는 거죠. 그런 장면입니다. 연이어서 그 윤 대통령은 서민금융 확대 주문에 제2금융권도 파장 촉각. 강정욱 기자 위키리크스에서 보도했는데요. 제2금융권이라고 할 수 있는 카드사, 카드론, 리볼빙 금리 인하 압박 우려, 수익성 악재, 저축은행 업계 서민금융 늘리면 연체율 관리에 지장 줄 듯, 연체율을 걱정을 하는 거겠죠. 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윤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서민금융의 확대를 주문했다. 시정연설은 1년에 1회만 진행되는 일정이다. 연설에서 나온 발언으로 내년도 정책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제2금융권도 이 발언의 파급력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의 발언에 따라 금융당국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다. 그래서 이게 뭐 국회에 들어갈 때 장면인지 모르지만은 뭔가 그 국회에 이 돌격전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당당하게들 들어가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겠죠. 예산 승인해달라고 와서 연설하는 건데 좀 그래서 부드럽게 했었죠. 그런데 제가 걱정한다기보다도 IMF도 뭐 우리나라 그 재정 수지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뭐 찬사를 보냈다고 하지만 단서 조항이라는 게 이제 미국식이죠. 가계부채 비율이 높다고 지적했어요. GDP 대비 108%가 가계부채인데 여기에서 서민금융 더 확대하면 어떡하겠다는 얘기냐? 이게 걱정이 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상당 부분이지만 어쨌든 실제 대출금리는 1금융권보다 2금융권이 기준금리보다 매우 높은 것은 사실이죠. 저도 그 카드 이자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이자 높습니다. 이런 거를 좀 풀어라. 근데 이제 금리를 낮춰서 풀어라 이런 요구인데 자 국가가 아까 일자리는 그 인요한 씨 얘기로는 국가가 너무 간섭하지 말고 룰을 지키는지만 잘 지켜보고 모니터링하고 룰을 공정한 룰을 안 지키는 기업들을 제재하는 것은 맞지만은 이 금리 기준은 물론 한국은행이 정하는 거지만은 실제 금리는 또 틀리다 이 말이죠.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기준금리 아무리 3.5% 운운하더라도 대출금리는 꽤 큰 거고 현재 7%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대출금리가 어쨌든 좀 서민금융은 낮은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그래도 뭐 크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2% 차이만 해도 대단하긴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연관해서 이제 뉴스들을 보면은 7% 금리에도 신용대출 6천억 늘었다. 김보영 기자 조선 비즈에서 보도를 했는데 5대 은행 신용대출 2년 만에 증가 전환, 부동산 코인 투자 수요 늘어난 영향이다. 암호화폐 뭐 이런 것 쪽으로 젊은이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주담대 막자 신용대출 풍선 효과 분석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용대출을 받아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례도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저는 뭐 투기라고 저는 보는 수준이지만은 이대로는 못 살겠다. 저축해서 뭐든지 그 아파트도 살 수 없고 젊은이들 우리는 어떡하란 얘기냐? 그러니까 이자가 높다 하더라도 일단은 한탕을 보고서 젊은이들은 과감하게 뛰어든다 이거죠. 일본 젊은이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용기. 그 다음에 망하면 어떻게 될지는 궁금합니다만은 물론 거기에서 성공하는 사람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은행,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107조 9,424원으로 전달보다 6천억 원이 늘었다 이게 한 달 새에. 평균 연 7%에 육박하는 높은 대출금리에도 신용대출이 증가한 것은 영골과 피토가 다시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혼을 끌어모아 집 마련한다. 그, 그 공무원들이 영혼을 끌어와서 정책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공무원들은, 고위 공무원들도 영혼이 없는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고 보고서 우리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 공무원을 상대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021년 12월 말에 그 신용대출이 139조 원나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2023년 5월 달에 팍 내려갔어요. 그동안에 줄어든 건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신용대출이 쭉 줄어들었는데, 신용대출이, 그것은 이제 DSR인가요? 주담대. 이거로 해서 대출이 그 보금자리론 뭐 이런 등등이 있으니까 팍 내려와가지고 10월 달에 한 6천억 정도 늘은 거. 이런 식으로 그 기사를 쓰면은, 요 그래프는 근데 잘 그렸어요. 이게 뭐 이렇게 팍 올라간다면 몰라도 아직은 10월 달 그 대출 추이만 봐가지고 얘기할 거는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2021년 말 139.6조 원대 신용대출, 현재 107.9조 9조 원대 감소 중인데 소폭 증가라고 제목을 했으면 바람직하지 않겠냐. 30조 원이나 낮아졌음을 또 강조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인데, 여기다가 소상공인 거는 그 금리를 더 낮춰라 하는데, 이게 정부의 명령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 시장 경제인지 자유시장 경제인지, 말은 자유시장 경제라고 얘기하지만 국가의 존재가치 뭐 요즘 운운해가지고 국가의 간섭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이제 그 수정 자본주의라고 볼 수 있겠죠. 복지라든지 이런 거를 유럽에서 많이 강조하니까 우리가 그 복합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자본주의는. 계속해서 윤 갑질 압박의 4대 은행 상생금융 시즌2 본격화해서 또 이승현 기자가 파이낸셜 뉴스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은행은 1,000억 원 규모 금융지원 발표를 했고, 임종영 회장도 전 그룹사 대표 불러 모아서 올 초 상생금융 열풍 재시작인가 촉각, 이런 얘기가 있는데, 윤 대통령이 최근에 이 상공인들이 은행 종로로 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은행이 갑질하는 것 같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쏘아 올린 공이라고 그러는데, 은행에 대한 질타로 쏘아 올린 공. 쏘아 올린 공이라는 건 옛날부터 그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이라고 아주 이 저항이었던 그 독재 정권에서 그 민초들의 삶을 얘기할 때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그런 것까지 여기 와서 써먹는 거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강화로 발화되는 모양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쭉 하고, 상생금융, 은행도 살고 그 대출 받아가는 사람도 사는 게 상생금융이라면은 결론은 금리를 좀 낮춰줘야 되는데, 지금 미국 금리는 계속 그 고수 중이고 5.5%까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 기준금리가 근데 한국은행이 3.5%니까 너희들 너무 많이 그 대출금리를 받아 처먹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의 권력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말을 잘 안 듣는다면은 금융권에 대해서 무슨 압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길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시중은행, 농협 빼고 시중은행
외국 자본이 50%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잘 컨트롤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12월부터 순차적으로 이자 캐시백, 서민금융 공급 확대, 에너지 생활비, 통신비 지원, 경영 컨설팅을 해준다. 이게 무료가요? 경영 컨설팅이? 그럼 예전역에 전에도 이런 걸 그냥 무료로 해주든지, 꼭 상생 경영 나올 때만, 그렇죠. 컨설팅이 공짜로 해줄 수는 없겠죠. 근데 재무 관리 측의 이 경영 컨설팅이겠죠. 영업을 얼마나 잘할 거냐, 못할 거냐 하는 게 금융권이 뭐 알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이자 캐시백 대상은 코로나19 원금 상환, 이자 상환 유예 고객, 뿌리 산업의 제조업 영위 공액, 희망 플러스 보증부 대출 이용 공액, 지역 신용재단 보증서로 신규 대출을 받은 고객 등이다. 뭔가 잘 갚으면 캐시백을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 같은 거네요. 또 이자를 잘 냈는데도 돌려받는 것도 있고, 건강보험이 무슨 이상하게 돈을 돌려주더라고요. 병원을 내가 많이 가서 그런 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건강보험도 그렇게 하는데, 정부가 먼저 그런 거를 하는데, 니들은 민간금융은 뭐 하고 있냐? 돈을 벌었으면 뭔가 그 분배적인 그런 관점이 있어야지. 이런 얘기는 요구해 볼 수 있겠죠. 낙수 효과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그런 거를 좀 하라. 뭐 독재적이고 강압적인 거는 아니라고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그 빚더미 가스공 1,800억 배상까지 불거지는 경영진 책임론 권유정 기자 조선 비지에서 또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그냥 따로따로의 문제가 아니고 다 그 영향을 서로 미치고 서로 여러 상관관계가 서로 연결되는 얘기들이라고 봅니다. 삼성 SK에 1,880억 원 지급 판결이 났다. 이게 뭔 사건이냐? 중장기 재무구조 악영향 우려 있다. 경영진 가오로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그래서 노조가 이제 들고 일어난 것 같아요. 실적에 집착한 탓에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다. 너무 이건 추상적인 얘기인 것 같고, 소송이 제기될 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소송 결과가 바뀔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추측이라는 거고, 그리고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수금이 불어나고 있는데, 미수금은 가스공사가 수입해온 천연가스를 원가 이하로 팔아서 생긴 일종의 영업손실. 원가 이하로 팔지는 않아요. 기자들도 뭘 좀 조사를 하든가 하지. LNG 수입 가격이 왕창 올랐는데 오른 인상률이 예를 들어서 30%라면 10%뿐이 못 올렸다. 20%를 미수금으로 잡는다.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해 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 상반기 가스공사의 민수형,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보다 3조 6,579억 원이 증가한 12조 2,435억 원이다. 이것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겁니다. 제가 뒷면에서 얘기는 소개를 하겠습니다. 상반기 거로 3분기까지 아직 안 나왔지만은, 그래서 제가 쓰는 표현은 LNG 수입 가격 상승률보다 낮은 판매 가격 상승률의 갭을 정부에 대한 미수금으로 회계 처리한다는 것 자체가 부직하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요. 민간 기업이라면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처리이다. 그래서 이런 도시가스 공사가 아니고 서울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회계 처리를 회계법인이 그거 뭐 그냥 적법하다라고 감사보고를 낸 것 자체도 이 정책에 휘둘리는, 돈 받아 처먹으니까 수입료를, 그러니까 이 민간 기업이라면 그건 난 이거 분명히 감사하기에 뭔가 나왔어요. 감사하기엔 거절이라든지 의견 보류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았겠냐 보는데,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 지난 정권 탓은 그만하자는 생각도 있지만은, 전 정권의 제때 가격을 인상하지 않은 결과는 이거 오타네 23년 상반기가
상반기 가격 인상으로 현재의 소상공인까지 멍들게 하는 것에 크게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전기료도 그렇죠. 그래서 또 상반기 제가 또 분석을 했었잖아요. 우선은 재무상태표를 보면은 매출 채권 및 기타 채권이지 미수금만 그 12조 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요거는 이제 연결이 아니에요. 11조 5,972억이니까 연결 쪽에서는 뭐 12조 원이었는지 이게 일반 판매에서 수금할 것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이게 4조 원대로 줄어들었어요. 상반기 때. 그래서 7조 5천억이나 줄어들었거든요. 요런 거를 이 기자들도 그냥 뭐 쓸 게 아니고 좀 생각하고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은 뭐 어디가, 그러니까 아까 이 겉표지에 이 횡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점을 바꾸고, 그 다음에 조장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런 언론들의 이 자세가 좀 문제가 된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뭐가, 그리고 그래서 그 주석 내용에 보면 기타 채우기 있는데 미수금이 2022년 말에 6,865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많은 건데 1,535억 원으로 줄었어요. 이것은 상반기에 가스료가 올랐죠. 그래서 이만큼 줄어든 거예요. 5,329억 원이 줄었다. 미수금 얘기만 하려 그러면 이거하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의 미수금, 그러면은 요거까지 해서 뭐 하면 한 5,300억 정도 감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상반기 말에 있어봐야 요거 미수금 63억 원 더하면은 1,600억 정도가 미수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그걸 12조로 뻥튀기를 해버리니까 매출 채권은 그 민간이나 어디에 이제 도시가스 팔아먹는 LNG 도매상 이런 데에서 받는 그런 거죠. 그런 거로 보이거든요. 재무제표상으로 재무상태표로 보면은 이렇게 뻔히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미수 수익이란 것은 이제 별개의 얘기일 겁니다. 이 가스 팔아먹는 거 외에 다른 어떤 수익이 있는 거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정 과목도 좀 틀리게 되겠죠. 거기다가 이제 연속해서 이제 터져 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의 반감을 사게 된 이유 해가지고 신현호의 경제 곱하기 정책 한겨레에서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어, 냉정하게 무슨 청와대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책을 쓴 내용을 이렇게 점검해가는 그런 내용의 기상고로 이해가 됩니다. 집값이 워낙 오른 탓에 무주택자들은 절망했다. 시골에 집이 있는 사람은 수도권에 비교하고 강북 주택 소유자는 강남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오르지 않았다고 화를 냈다. 상대적 빈곤감에 우라통이 터졌다. 이런 얘기겠죠. 집값이 많이 오른 사람조차 종부세 부담이 너무 무겁다며 우리는 범죄자냐 왜 적대시하느냐고 분노했다. 종부세를 문정권 말기에 올렸었죠. 있는 사람들한테 돈을 더 받아가지고 좀 돈을 쓰겠다 하는 거니까 이 종부세 내는 사람들은 뭐 전 국민이 아니고 소수의 인원이겠죠. 저도 한 몇 년 동안 종부세 대상이 돼본 적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합치면은 큰 금액은 아니지만은 저간 이 종부세 대상의 이 하한선이 너무 낮아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종부세 대상이 된 적이 있는데 금액이 아니고 부동산도 가지고 있고 토지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식이면 이제 종합부동산 대상이 된다 이거죠. 해가지고 이거 해서 공제하다 보니까 세금 낼 건 없다. 종부 때 대상이긴 하는데 뭐 이런 것도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관 그 문재인 정권 때 임대차 3법이라는 게 뭐가 있는데, 뭐, 솔직히 저 개인적으로 그 부동산 쪽으로는 요즘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뭐 모르지만 전세 시장이 대란이 있었던 것은 했고 세입자와 함께 집주인이 모두 다 정부를 규탄했었다. 그리고 경제학자, 사회학자뿐만 아니라 정치인도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이제 그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의 중심은 주택 공급 부족 주장이었는데 보면은 전 정권보다 주택 공급은 더 많았다 하는데 전통적으로 전통적으로 진보 진영 일부는 진보 진영 전체가 아니고 좌빨들의 일부는 공급 확대에 대해 토건 세력이 주도해 투기꾼이 부당하게 이익을 얻기 위한 책략이라고 비판해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서도 부동산 가격이 뛰니까 이거를 어쩌란 말이냐 하고서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들이 정권 잡아보니까 그게 아닌 거를 느낀 거지. 에, 토건 세력? 토건 세력에 대한 대명사로 이제 MB 정권을 또 내세웠죠. 좌빨들이. 근데 그게 아닌 것 같더라.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그 유가무가 그냥 싹 그냥 그 넘어가려고. 그리고 또 모순된 청와대 조직 구조가 있는데 금리나 대출 정책 주관부서 부처도 아니고 전문성도 없는 사회수석 비서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리와 유동성이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시대에 부동산 컨트롤 타워가 될 수 있을 리 만미하다. 김현민가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뭐 해가지고 경부고속도로에 무슨 기념비를 세우는데 지 이름을 떡하니 그런 거나 하고 자빠졌고 다른 거는 할 줄도 모르면서 그런 게 기억이 나네요. 지킬 수 없는 약속이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됐다. 뭐냐면은 집값을 잡겠다. 그거를 아주 그냥 확신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민심 달래기 뭐 이런 것들은 빈말이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 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가장 실패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글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은근히 글을 내면서 이것이 또 한겨레에서 나왔다는 얘기도 자, 이 회색은 MB 때고 그다음에 이제 주황색이 그 근혜 언니 때고 이 청색이 이제 민주당 문재인 때인데 뭐 인허가 건은 뭐 넘어가자고요. 그런데 MB 때는 인허가는 많이 냈는데 착공은 작았는데 그러면은 착공이 작았으면은 그게 박근혜 정권의 그 2월 돼서 넘어오겠죠. 그러니까 이 인허가도 많이 냈고 그다음에 이 착공도 많이 늘었다 이게요. 박근혜 언니 때.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 착공은 조금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MB 때는 착공도 적게 했지만은 준공한 게 옛날에 그 문재인이 아니 이제 MB가 또 하기 전에 또 했던 게 있으니까 준공이 좀 낮았다. 25만 채뿐이 안 되는데 박근혜 언니 때가 27만 채가 됐고 그리고 문재인 때가 39만으로 했다 이게요. 그러니까 착공은 많이 했는데 준공이 적게 했으니까 그 2월 물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제조업으로 치면 제공품이고 지금 이 건설 중인 자산으로 되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많이 자기네들이 공급한 게 아니고 박근혜 정권 때 넘어온 이연 물량 때문에 공급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있는데 문재인 정권 때 공급을 많이 했다. 그렇게 변명을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건 뭐 전문적인 얘기로 그 내용에 있었는데 뭐 여기에서는 그 규제를 한다 하더라도 부동산 매입세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었고 지금도 아까 쭉 앞에서 얘기했지만 영끌까지 해가지고 신용대출까지 해서 부동산 매입이나 이거 하는데 부동산 실패 신화를 아직도 그게 전승이 된 모양이에요.
저희 그 꼰대들, 늑다리들이 나름대로 인플레이션 시대에 그렇게 혜택을 받지만은 부동산은 한국 경제가 이제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부동산이 그냥 폭망할 지경인데 한국만 그게 성공할 거라고 믿는 것 자체도 잘못됐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망하더라도 그러면 딴데 갈 때는 어디냐 그래서 아메아빠 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젊은 사람들은 이 비투를 해설해도 한탕을 허갔다. 실패한 사람들이 나중에 신불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살지 참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부채 비율을 낮춰야 될 텐데, 저도 아주 그 부채 갚냐고 한 10년 정도 꽤 고생을 했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그 이제는 그 나이가 먹어서 용기가 없어요. 그 뭐 어떻게 뭘 그 빚을 내서라도 뭘 해보겠다는 용기가 없는데, 어쨌든 그게 그 빚을 내서라도 하겠다고 한다면은 또 플러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젊은 세대의 도전 정신에 대해서는 뭐 높게 사는데, 부모할 정도까지 되면은 곤란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문재인 정부에서의 아파트 공급은 전체 지표에서 낮지 않기는커녕 매우 많았다고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보도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2월 물량이 넘어와서 된 거지, 문재인이가 주택 물량을 많이 공급했다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이런 표까지 만들어 가지고 주택 물량이 많았다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얘기했지만, 이 표를 갖다가 제공해 줘서 고마워요. 아니, 박근혜 정권 때 착공은 많았는데 준공이 적게 됐으면은 그게 문재인 정권 때 그게 생긴 거 아니냐. 이 폭만큼. 그러면 거꾸로 실질적으로는 문재인 정권 때 주택 공급이 적었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객관적인 사실인 거지. 2월 된 물량을 해서 더 늘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정권이라는 것은 바뀌는 한이 있더라도 경제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은 연결해서 다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한국가스공사나 그 한국전력이나 이런 것 낙하산식으로 그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사장으로 와서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나라 경제를 이따위로 망쳐먹는 그런 거기 때문에, 공공기관 이 대표라든지 또 뭐 그런 어떤 전문성을 위하는 데는 정권이 바뀌더라도 임기를 보장하는 그런 그 아량과 그 다음에 그 이 넓은 그 마음의 자세, 정권들이 다 자기 그 이 대통령 시켜줬을 때 한 가닥 그 여기 줄 섰다고 해가지고 모든 자리에 그냥 자리를 꽂고 있는 낙하산 인사, 문재인 정권 때도 안 했겠어요? 모든 정권이 다 그 짓을 해먹어가지고, 뭐 언론기관 언론 노조도 아니 언론 그 방송통신위원회도 마찬가지고, 방송통신위원회도 전두환 정권 때 생겨가지고 뭐 그 저기 광고도 뭐 나눠 먹기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다 그 통제하고 다들 자기네들 정권 유지하기 유리하게 하려고 했던 거. 그래서 정치 곱하기 아까 그 경제라고 했는데, 정치와 경제는 그 곱하기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경제 곱하기 정치로 생각하면은 원인과 결과를 분석하는데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글을 갖다가 복잡하게 저렇게 써내려가지. 그냥 양면성이 있다. 정치하고 경제는 동시에 가는 거지, 다른 게 아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풀어줘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해야지, 뭘 아는 거 전문가처럼 떠들고 돼. 다 읽어보면은 복잡해가지고 말이죠. 복잡한 게 복잡한 거로 먹고 사는 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 복잡한 세상을 단순하게 보는 능력을 우리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비상석유 비축량에서 기록적인 액수를 끌어낼 예정.
분쟁 뭐 이런 것 때문에 유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미국이 한마디로 인플레이션도 좀 오르고 그러니까 억제를 하기 위해서 미국의 석유 비축량을 왕창 풀겠다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래서 뭐 유가가 지금 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석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중동에 무슨 분쟁이 일어나도 이제 큰 영향 없어요. 미국은 중동 분쟁이 일어나면은 걔네들이 이제 석유 팔아먹기가 좀 어렵게 되면은 미국계 이제 유럽으로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사실 이스라엘 앞바다에 있는 그 유전 그게 그 쉐브론이라고 그 미국 자본이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그 지원 안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가 그래서 보는데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멘, 이란 지원을 받은 후티 정권인가요? 이스라엘을 공습했다. 미사일로. 이런 얘기인데, 사우디아라비아 밑바닥에 있는 예멘에서 이스라엘까지 미사일을 쏘는 거는 아닐 것 같은데, 그 후티 반군인가요? 후티가 어디 뭐 다른 데서 다른 지역에 뭐 있는 모양이죠. 예멘에서 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예멘 후티가 선전포고 후 이스라엘이 홍해로 미사일 보트를 돌진했다. 이렇게 또 이제 텔레그라피에서는 보도를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뭐 예멘이 쏘아 올린 건지 누군 건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미사일을 쏘니까 홍해에 옛날 모세가 건넜던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신비의 바다에 이스라엘이 그 군함을 홍해에 띄웠답니다. 여차하면은 쫙 가서 폭격을 하겠다. 이 배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그럼 예멘은 어디서 발사했는지 그런 뉴스가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본 이민에 좀 더 개방적이 되기 위한 여정 시작. 박지원 코리아 타임즈에서 일본 비자 규제 완화 외국인 인구 위기 대처 지원 확대 해가지고 쫙 했는데 어떤 그 도쿄 행사에 여기 보면은 얼굴들을 가만 보면은 일본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들도 있고 여기는 완전 서양 여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게 일본에 동화되면서 이런 문화에 참여를 하면서 일본 이민들의 그런 사회로 해서 이민정책인 용어를 일본은 피하고는 있지만 어쨌든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에서 외국인 거주자들이 점점 일본의 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다. 한국 사람들도 거기 가서 뭐 취직해서 많이 살고 있고 또 일본인 아내들과 결혼해서 일본에서 취직해서 하는 사람들도 그 유튜브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 와서 사는 또 그 일본 여자들도 있고요. 또 어, 한국 여자가 일본 남자하고 결혼한 경우는 이제 조금 과거죠. 일본이 돈을 잘 벌었을 때.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역전이 된 것 같습니다. 일본 여자들이 한국 남자하고 결혼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네요. FTX 설립자 샘 뱅크먼 프리드 암호화폐 고객 편취 혐의 유죄 판결 레리 뉴 미스터 AP에서 했는데 어쨌든 그 연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판결이 났답니다. 이게 이제 뭐 내용을 한 거고요. 법원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이 경호원들이 딱 있는데 뭐 이 아저씨가 이 떡대를 보면은 수영까지 길렀는데 이게 이 정도 되니까 경호원을 해먹는 거죠. 한국에도 개인 경호 사업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 저도 왕년에 조금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젊다면은 경호 업체라도 좀 만들 걸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네요. 우리나라가 뭐 경호업이 못하겠습니까? 글쎄요. 또 무슨 특수부대 출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거 나오고 또 무술 맷단 뭐 이런 거 저거저거 하는데 그냥 농담 삼아 좀 해본 겁니다.
네버랜드 신드롬 3조 케어푸드의 고민. 어쨌든 그 초고령 사회가 돼가지고 그 식품업계 CJ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아워홈, 현대그린푸드 등에서 노인을 위한 요양원 등에 공급하는 그런 그 케어푸드의 고민이 있다. 근데 왜 그러냐? 자, 노인들이 먹기 좋게. 여기 이제 좀 참 이거 남 얘기가 아니거든요. 여기 위에 쓴 게. 10년째 2형 당뇨를 앓고 있는 이모 씨 70은 최근 치아의 절반 이상을 발치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해 섭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저작 기능이라는 게 이제 씹는 기능을 한자로 읽을 때 저작 기능이라고 하는 모양이군요. 저작 기능. 죽등 유동식을 대체해 섭취. 아니 임플란트는 아직 안 한 모양이구나 이 사람이. 임플란트 하면 그래도 이게 이 수명이 연장되고 장수할 수 있는 게 이 치과가 발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했어요. 저도 많이 했는데 이 당뇨의 그 최대 약점은 이것저것 좀 안 좋다는 얘기고, 특히 안 좋은 것은 성욕이 떨어집니다. 요거는 뭐 제 나이에는 충분히 이런 방송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성욕이 한 10년은 후퇴하는 것 같아요. 10년은 후퇴가 아니고 퇴화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전혀 못 느끼겠어요. 이게 이제 그래서 당뇨가 무섭다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은 그 한 4천 원 미만에 머무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양질의 그 케어푸드를 좀 하기 어려우니까 요거에서도 그 정부 지원금이 있어서 좀 비싼 가격으로 납품할 수 있게 좀 해주면 안 되겠소 하는 그 뉴스 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